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한숨 나오는 하루였네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래도 기대를 아침에는 장 초반 했는데요. 쭉 밀리면서 다시 연중 신저가까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0.37% 조금이나마 상승 출발했는데 5일선, 기술적으로 5일선 딱 맞고 쭉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올라갈 때도 조금 더 높은 0.78%,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 3.6% 하락 마감하면서 연중 신저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다운되는, 얼어붙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군, 그리고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는데 대부분 3% 이상, 5% 정도 하락하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나 좀 알아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먼저 미국 시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다우산업지수 0.24% 하락, S&P 0.22% 상승, 나스닥 1.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소위 혼조세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나스닥 선물이 상승세가 유지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진행됐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보합선이긴 한데 중국 증시가 장중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홍콩 항생지수 상승 흐름이죠. 대만 가건지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환율단 잠깐 볼게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정부 개입도 어느 정도 외환당국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매도치는 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용납되기 힘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달러 대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과연 왜 그럴까라는 의문시는 분명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목요일 날 하락했었던 바로 그 원인이, 미국 시장이요. 하락했었던 그 원인이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밀렸을까? 우리나라만 유독 약했을까라는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급 동향 먼저 잠깐 볼게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됩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근데 선물은 거의 매도가 안 된 상태죠. 700억 정도. 누적으로 보면은 매도가 월등히 많기는 한데요. 이제 자리 잡고 돌려 세우려는 흐름 안에서 오늘 신저가가 나오는데 매도가 일부 나왔거든요. 반면에 옵션 동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승 포지션입니다. 더군다나 풋옵션 매도가 100억 원이 넘었어요. 100억 원이 넘은 풋옵션 매도. 매도세가 지난 금요일 날 꺾여서 매수로 동시호가에서 변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매수가 없는 상태죠. 매도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즉 추가 하락은 제한하겠다라는 의도로 풋옵션 매도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옵션 동향은요. 그런데 이렇게 미끌렸어요. 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이 매도했어.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2%가량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해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또 신저가, 반도체주 바닥이 어디, 특징주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종합 정리가 잘 돼서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가 목표가 주라양 영향. 올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DB금융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 조정한다. 그리고 BNK증권에서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소비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휴대폰 판매량이, 즉 휴대폰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TV와 가전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신한금융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당초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 낮췄는데 PC,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을 하회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문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죠. 삼성전자 바로 이때도 나타났었던 현상이에요. 작년 9월달 이 하락.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관이 갑자기 목표가 하향을 막 내놨죠. 끄트머리에서. 위에서도 아니고. 이게 거기서부터 올라갔었어요. 이거 하락에 대해서 책임 면책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하향을 시키면서 보유, 뭐 혹은 하지만 매수, 이런 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1분기 실적 아주 좋았잖아요. 2분기 실적 아직 남아있지만, 하지만 그걸 반영하더라도 이때 있었던 현상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와서 목표가 하향?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 신저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네요. 하이닉스 더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10만원 아래 권역은 매수입니다. 저희 VIP 회원들도 10만원 아래 권역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13만원 이상 끌고 갔었죠. 그리고 14만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14만원 못 미쳐서 떨어졌어요. 분명한 거는 그때랑 똑같아요. 목표가 하향. 하지만 하이닉스는 전 저점을 아직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같이 안 좋다, 뭐 그러면서 신저가를 이미 깬 상태에서 7만원 권역이죠. 거기가 쭉 떨어집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은 소위 저평가 영역에 완전히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이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65,000원 저평가 영역에 이미 돌아선 것 같아요. 이미 PBR 기준으로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5,000원 바로 여기를 깨는 순간 이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잘 견디다가 오늘 3% 넘는 하락세 마감을 합니다.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잘 견뎠었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는 오늘 뭐 다른 이슈,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상승 전환해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함께 움직이는 흐름도 나타나서 6월 초에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는 또 급등세를 보였어요. 7% 넘는 상승세, 종가는 5% 좀 넘는 상승세, 오늘 2%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들 종목군 성장성, 그리고 역시 성장성 담보 뭐 있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PBR
수준에서는 저평가 상태가 뚜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기준을 놓고 보는 이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서도 이들 종목은 저평가, 즉 PBR, 펀더멘털 다 계산해서 저평가 영역에 이미 이탈했다. 그러면 소위 뭐 제가 이제 와서 처음 꺼내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소위 존버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버. 그때는 존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데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목표가 하향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위 존버, 존나 버틴다. 이거 뭐 네이버에 찾아놓으면은 단어 뜻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싶네요.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아니라 종목별 장세 흐름도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 가운데 태양광, OCI 오늘 장중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6% 급등세. 예, 그래도 1.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하락 마감했지만 역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1% 하락세 보였습니다. 21선까지 온 상태. 역시 태양광 쪽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S윈드가 좀 다소 아쉽습니다. 하락 마감했다라는 이 자체가 아쉬운데 장중에는 6% 넘는 상승세, 전 고점까지 바로 앞에 고점이요.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CS 베어링이 오늘 상한가 마감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역시 풍력도 태양광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현대 건설 기계 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진성 TC는 오늘 급락을 좀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 급등을 했었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의 테마로 본다면은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티면은 진성 TC도 결국에는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큽니다. 같은 업종에서 완성품이죠. 건설 기계, 현대 건설 기계, 중장비 만드는 회사, 부품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뒤따라가는데 움직일 때는 더 탄력성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오늘 전반적으로 3, 4% 하락을 하는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같은 맥락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수 전반적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는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해서 제가 보기에는 PBR, 즉 청산가치, 우리나라 전체 회사를 다 팔아버려도 그 가치보다는 남는다. 지금 주가보다. 그 포인트가 이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하단부가 2600선으로 보여요. 2700일 때도 인 기관도 있고 2800인 기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600 아래 선은 소위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죠. 제가 드디어 존버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는 소위 버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소위 어제였을 수도 있고요. 오늘 한번 더 떨어지니까 소위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예, 과거 코로나 환경 때의 1500포인트 아래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존버할 때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확실하게 V자 반등을 할 때 주도주를 과연 어느 쪽으로 갈아타야 그리고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그거를 체크해야 될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보면서 대표주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